2008년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다, 복잡한 파생 상품이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사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쩌면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2008년에 도대체 왜 세계 경제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 그 진짜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오늘 저와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한 사람이 던졌습니다.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인데요. 그거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모든 일의 핵심이다 라고 딱 잘라 말했죠. 오늘 우리가 추적할 바로 그 용의자, 이름하여 그림자 금융 시스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위기의 핵심. 크루그먼이 말한 그 핵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도대체 그림자 금융이 뭐냐는 거죠? 이름부터가 뭔가 좀 수상하지 않나요? 이 그림자 금융의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아는 일반 은행이 뭘 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해요.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걸 만기 전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 내 돈 내놔 하고 찾아갈 수 있는 짧은 돈, 즉 예금을 받아서요,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긴 돈, 그러니까 대출로 바꿔주는 일이에요.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그림자 금융의 정체가 확 드러납니다. 보세요. 전통적인 은행이랑 그림자 은행 둘 다 만기 전환이라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는 일은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돈을 어디서 구해오느냐. 일반 은행은 우리 같은 고객들이 예금을 받죠. 근데 그림자 은행은 시장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려와요.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일반 은행은 정부의 엄청난 규제를 받지만 그림자 은행은 거의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림자 은행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멀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던 이름들이에요. 예를 들면 헤지펀드, MMF라고 부르는 머니마켓 펀드, 사모펀드,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아주 유명한 투자은행들. 이런 곳들이 바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선수들이었던 거죠. 세 번째 파트인데요. 그럼 이 규제 없는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규제도 안 받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이죠. 규제로부터의 자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어 일반 은행은 이만큼은 꼭 네 돈으로 가지고 있어 하는 식의 자기 자본 규제를 받아요. 근데 그림자 은행은 그런 게 없으니까 남의 돈, 즉 빚을 훨씬 더 많이 끌어다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레버리지라고 하죠. 당연히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쪽박을 차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커졌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07년, 그러니까 위기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때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전체 규모가 무려 60조 달러. 당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이 40조 달러였으니까 이미 규제 밖의 그림자가 본체로 훌쩍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네, 무려 1.5배. 이게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규제를 받는 시스템보다 규제를 받지 않는 시스템이 1배 반이나 더 커져버린 상황. 말 그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된 거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네 번째, 붕괴의 시작입니다. 이렇게까지 거대해진 시한폭탄이 결국 터질 시간이 온 거죠. 자, 이제부터 그 붕괴의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거죠. 이걸로 만들어진 채권 가격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내 돈 당장 돌려줘! 하고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돈을 다 갚아야 되니까 그림자 은행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그냥 헐값에 막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파이어 세일이라고 해요. 당연히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결국 대형 기관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냥 뱅크런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을까요? 일반 은행에 우리가 돈 맡기면 어때요? 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해준다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안전망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는 그런 안전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공포가 시작되니까 브레이크 없이 그냥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상징적인 이름들이 바로 베어스턴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였죠. 이름만 들어도 아찔한 바로 그 회사들이 이 거대한 도미노의 첫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크루그먼의 진단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지켜본 크루그먼은 과연 궁극적인 원인을 뭐라고 진단했을까요? 크루그먼의 진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문제는 정책의 실패였다. 즉,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악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였냐? 바로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 거대한 그림자가 자라나는 걸 그냥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규제해야 할 때 규제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정책의 실패이자 이 위기의 진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규제 없는 시스템이 규제받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커지도록 내버려둔 결과 금융 시스템 전체가 엄청나게 취약해졌다는 거죠. 그 취약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무려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맞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사가 반복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 끝에 남는 질문은 뭘까요? 과연 지금은 안전한가? 2008년에 뼈아픈 교훈을 얻은 지금,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과연 그때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고민해봐야 할 숙제일 겁니다.